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261회가 되겠네요. 예. 이거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아유. 피해자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또 경찰이. 맞아요. 본인은 망가지는 건 둘째치고 사건 자체를.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261회가 되겠네요. 예. 우리 홍 박사님하고 하게 되는데 이거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아유, 아동 대상 사건은 다 안타까운 것 사건이고 이제 제가 살인 사건을 이제 선정하면서 네. 가능하면 범죄사를 쓴다는 개념으로 한단 말이에요. 범죄사를. 네네. 이를테면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뭐 성폭력 저번 주에 뭐 김부남이 사건처럼 성폭력 특별법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수처가 존재하는 게 맞냐 예. 이런 논란이 주어지는 그런 사건 계기가 됐던 사건 사실 이제 이 사건이 어떤 이 법안을 만드는 어떤 기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계기가 되기도 계기가 하고.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네네. 그동안 이제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수사 과정에서 네. 아무리 진범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100% 확정적으로 진범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라도 절차를 위반하거나 그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면 네. 궁극적으로는 안 된다. 기소 자체가 안 돼가지고 예. 피해자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또 경찰이. 맞아요. 그게 피해인 거죠. 이제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강조하고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이게 94년도 사건입니다. 조금 게 됐네요. 예, 1994년 10월 10일이에요. 네. 12시 30분경이요. 12시 30분경에 낮이요? 예, 낮에요. 부산 광역시 북구 덕천동 소재의 모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네. 강 땡땡군 강군이 10살 3학년이에요. 네. 그때는 이제 그냥 만덕 국민학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국민학교고 네. 만덕 국민학교예요. 만덕 국민학교. 네. 만덕 국민학교 3학년 10살 강군이 실종이 돼요. 네. 아버지는 그 집배원이라고 그러네. 우체국 집배원인 42살 그 강 씨의 딸이구나, 딸. 예. 딸이 이제 실종이 돼요. 실종이 됐는데 그리고 그날 이제 오후 4시경에 네. 피해자 집으로 전화가 걸려와요. 네. 그래가지고 12일 그러니까 이틀 뒤에 이틀 뒤 14시 30분까지 오후 2시 반까지 현금 200만 원을 예. 준비해서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부산 극장 그 관람석에다가 갖다 놓아라. 그거 갖다 놓으면 그 강량을 내가 보내주겠다. 예.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유괴죠. 네, 유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놀래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납치 사건은 비공개로 수사 진행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거를 경찰이 신고 받자마자 우와 이건 강력 사건이거든요. 납치. 그럼요. 그래갖고 막 공개로 수사하다 보면 범인이 경찰이 수사한다는 거 느껴갖고. 알아가지고 네. 그 아이 해코지하죠. 해코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비공개로 네. 수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대체로 범인들이 그러잖아. 200만 원 준비해서 부산 극장으로 갖다 놔 쇼핑백에 넣어서 그 마지막에 꼭 붙이는 얘기 있지. 경찰에 신고하면 얘는 바로 죽어. 항상 그러잖아. 항상. 맞아요. 늘. 그 마찬가지예요. 비공개로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비공개 수사 진행되는 거 이거 수사 기법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그 신고가 들어오면요. 예. 그 집으로 요즘에 휴대폰 쓰지만 네. 집에 전화가 있으면 집에 그 전화에다가 경찰이 그 장치해놓고 가서 장비, 안에서 예. 녹음 장비까지 하고 그 다음에 판때기 들고 가요. 판이요? 예, 칠판 같은 거 들고 와갖고 전화가 혹시 범인으로부터 걸려오면 예. 어머니나 아버지가 받았을 때 그 놈하고 가능하면 길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아, 대처하는 방법을. 그거를 옆에서 펜으로 써주면서 뭐 물어봐라 뭐 해라 이거를 경찰이 옆에서 한다고요. 그렇죠. 부모님 너무 당황한 막 상황이기 말도 제대로 때문에.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고 녹음 시설 갖춰놓고 또 전신전화국이라든지 뭐 이런데 네. 통신 회사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 감지할 수 어디서, 있게 예, 하고 전화 발신지 오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아마 워낙이 통신 수사가 발달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범인들이 직걸로 안 하든지. 예, 뭐. 자기 휴대폰으로 할 일 없고 늘 뭐 예나 지금이나 공중전화로 공중전화. 해요. 그러나 공중전화로 해도 이제는. 각 경찰서에 유괴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네.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그 가포비상을 딱 때려요. 네.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나가는 공중전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 아예 빠르게. 김복준이는 예. 그 발령이 딱 되면 김복준이가 가는 공중전화가 딱 내 자리가 담당이 있어요. 응. 담당이 있어요. 바로 거기로 그냥. 바로 가서 걸고 갑니다. 확인하게. 그냥 얘기 뭐 설명 드릴 것도 없이 듣고. 그냥 발령 떨어지면서 바로 그냥 걸고 가요. 그 각 공중전화로 쫙 가버려요. 그게 잘 돼 있네요, 시스템이. 그 시스템이 이제 FTX도 네, 많이 해요 그걸로. 네네네. 그래 하니까 납치 뭐 유괴해가지고 어떤 뭐 이런 짓 한다는 거 대한민국에서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는 진짜 절대 불가능해요. 맞아요. 네. 근데 비공개로 여기도 역시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네. 그러다가 뭐 12일 날 그 예. 이틀째 되는 날 그날 당일 날 그 피의자 이향수라는 네. 여자 이름이 이향수예요. 19살 여자. 19살이요. 네, 이향수를 잡아요. 검거를 해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네. 그리고 바로 자백받습니다. 바로 바로 잡았네요. 잡았어요. 왜 이제 어떻게 바로 잡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이향수의 집 안방에서 어린아이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아이는 결국. 네. 네. 그리고 그 이향수 이 범인의 자백에 의해서 혼자서 어렸거든요. 여자라면서요 또. 예. 예, 순차적으로 공범 3명을 더 검거하게 됩니다. 와, 그럼 총 4명이 일당인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내용으로 좀 가볼까요? 네. 이게 이향수가요. 네. 죽은 아이의 이종 언니입니다.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종 언니입니다. 재수생인데요. 이종 언니입니다. 네. 그래서 이향수가 자기 친구 남양이 있어요. 남양. 네. 남씨 19살 부산에 있는 모 여자 그때는 전문대학이 있었어요. 여전. 예. 네. 비석과 1학년. 네네. 이 남양 그다음에 이제 각각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원종성이야. 그 23살 먹은 네. 남자 하나. 그다음에 27 먹은 남자 하나. 옥시예요. 옥시. 네. 예, 이 4명이 공모해 가지고 유흥비를 만들기 위해서 유괴를 공모했다. 네. 이런 내용의 이제 자백 내용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10월 9일 날 밤에 저 이향수가 네. 이양한테 전화해요. 너 맛있는 음식 사줄 테니까 내일 학교 앞에서 만나자. 아, 애기한테 전날에 전화를 전날 하는 거네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 10시 12시 반 됐지 10월 10일 날. 네, 네. 애가 학교 수업 마치고 나와서 학교 앞에서 기다려. 언니 언니가 만나기로 했으니까. 뭐 맛있는 음식 사준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기다리고 있는 거를 프라이드 승용차로 납치. 테이프로 입을 막고 손발을 묶은 뒤에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그날 오후 4시경에 중구 남포동에서 피해자 집으로 200만 원 요구하는 그 전화를 걸고 예. 그다음에 전화를 한 다음에 피해자가 차 안에서 보채서 예. 국제시장 부근 길가에다가 차를 세우고 이양하고 남양은 밖에서 망을 보고 예. 원종성이 그다음에 옥군 남자 둘이 피해자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요렇게 이제 그 자백 내용이에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검거를 그러면 이양은 어떻게 했느냐 요 자백 내용 예. 나온 거고 어떻게 했느냐 예. 당연히 피해자 중심 수사를 했겠지. 아이가 애기가. 학교 끝나고 나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 몇 시에 동선을 뭐 어디에. 이걸 따졌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다가 애들이 봤어. 애들이 지네 동급생이니까 걔요 강 누구요 한 20살 정도 된 여자가 언니랑? 와가지고 언니라고 그러면서 둘이 팔짱 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친밀한 사이라는 네. 거죠.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걸 봤다는 그 피해자 친구의 진술을 확보했어요. 네. 그러면 경찰이 여기서 팔짱을 낄 정도라면 안면이 있는 면식범이 그렇죠. 아는 아이가 사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 주변에 있는 모든 알만한 사람들을 그 탐문 수사를 하다가 네. 10월 12일 날 결국 그 이양수를 용의자로 특정을 했던 거고 네. 덮쳐서 안방을 보니까 애가 죽어서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경우는 뭐 팔짱 끼고 간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현장에서 네. 수사에 착수했던 형사가 딱 갔는데 아이를 이제 물어봤어. 야, 네 친구 누구누구가 학교 끝나고 정문에서 나와가지고 누구 만나는 거 못 봤어? 그럼 이제 뭐 일견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떤 언니가요. 언니하고 둘이 가는 거 봤어요. 그래? 언니 몇 살이나 되는데 한 20살 됐어요. 그거만 적어가지고 오면 그 수사는 반쪽 수사예요. 맞죠. 어떻게 갔는지 물어봐요. 언니랑 어떻게 걸어갔는지. 손잡고 가디, 네. 팔짱 끼고 가디, 어깨 동무하고 가디 이거 맞아요.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맞죠.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친구는 좀 싫어하고 하는데 자꾸 막 잡아당기면서 갔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럼 그 관계가 완전히 또 알 수 상황이 있는 달라지는 거고. 거고요. 예. 근데 뭐 팔짱 딱 끼고 갔잖아. 그래서 바로 아는 사람으로 그 단정해가지고 주변 수사에서 잡은 거예요.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처음에 뭐 이양 같은 경우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이제 자백을 해가지고 공범관계를 털어놓은 건데. 뭐 ICC 나왔으니까 뭐. 근데 이제 그럼 니네 원종 남. 네. 어떻게 만난 사이야 그랬더니 94년 5월 달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만나고 서로 교제해 온 사이래. 그러니까 사귀었네요. 남둘 여둘이잖아. 예. 남자는 27, 23 그렇고 얘들은 둘 다 19이고. 예. 그러니까 아마 여자애들 둘이서 저 놀러 갔다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만난 이 나이 많은 2대 2로. 남자들 만난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법정에서 알리바이 조작 여부를 두고 이제 논란이 있다. 알리바이 자, 이거 조작이요. 잡아오니까 얘들은 아니라고 버팅기고 예. 알리바이 각자 자기들한테 있다. 예. 다 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요게 이제 이 사건의 관건이에요. 자, 결론부터 먼저 가면 예. 95년 2월 24일 날 부산지법 형사 3부에서 원땡땡이, 옥땡땡이, 남땡땡이 3명은 무죄로 그럼 떨어져요. 공범이 다. 공범 3명이 다 무죄예요. 그리고 이양한테는 사형 선고예요. 그래요? 예. 검찰도 이양한테는 사형 구형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한테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무죄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양만 사형 떨어지고 예. 나머지 셋은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연결돼가지고 쭉 가서 이게 꽤 시간이 끌었어요. 95년 12월 8일 날 대법원 형사 1부에서 예. 이 판결문 보면은 이렇게 예. 나와요. 검찰이 범행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예.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예. 수거된 머리카락 감정 결과.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프라이드를 이용해서 원종성이 거잖아요. 아까, 예. 아이를 납치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승용차를 뒤져서 수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머리카락을 많이 수거를 했어요. 예. 그 감정 결과가 이제 강량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기소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이게 강량의 것이라는 걸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명확하게 나온 건 모근이 아니네요. 없습니다. 모근이. 모근이 없으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또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사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법원에서 강량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네. 그다음에 얘네들 그 범인이라고 추정되는 애들의 시간대별 알리바이가 네.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막말로.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다 조작해가지고 알리바이를 댄 거다. 검찰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에서는 다 얘네들이 제출한 알리바이는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게 조작됐다는 주장이 못 믿겠다. 조작됐다는 거를 네가 입증 못했다. 검찰에서.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양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징역 때립니다. 사형에서 무기로 무기징역으로. 예. 그러니까 뭐 이양이 살해한 사실 인정되고 뭐 이런 거 등등은 봐가지고 뭐 명백히 범죄가 된다고 봤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이게 컸던 사건이냐면 저는 이거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대법원에 조금 전에 제가 불러드린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 네. 14번의 공판을 열었어요. 14번. 와. 공판 많이 14번 했네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거. 많이 했네요. 그리고 89명의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증인이 89명이에요. 예, 증인이. 와. 그래서 이거는 14번 공판 열리는 경우가 없어요. 와, 그리고 증인 89명도 예, 어마어마해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이때 그 증인으로 검찰 측 증인으로 나갔던 분은 이정빈 박사님. 네네. 그분이 이제 그 프라이드에 떨어져 있는 모발 네. 요게 강량 거라고 봤어요. 네. 그런데 또 이 변호사 측에서 하는 거 황적준, 황석준. 황적준일 거리 아마. 적준? 예. 그또 그 유명한 그 법의학자잖아요. 네네. 그 이렇게 대립이 됐었고요. 하여튼 국내 재판사상 최다 증인 기록 세운 사건이에요. 이게. 증인 진짜 근데 많네요. 이정빈 교수님이 그 법정에서 증인 서갖고 실패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이정빈 교수님 유명하시잖아요. 아, 저 강간 그거 입증하려고 그 드들강 사건 때 네. 아들 정액 가지고 와가지고 해보시고. 그 앞에서 그 하신 맞아요, 분이에요. 유명하신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기록이 1364쪽, 그 다음에 2700쪽의 공판 기록, 책 10권 분량이에요. 기록도 많네요. 이거 대기록을 세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네네. 이제 이게 왜 이런지를 이제 저 뒤로 가면서 설명 또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검찰이 무려 3차례나 변론 재개 신청을 했어요. 변론하고 또 더 하겠다 한 번 해서 더 해야겠다. 변론 재개하고 그걸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한 것도 기록입니다. 와.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기까지 수사 경과를 쭉 설명드리고 이제 예. 깊숙이 갈게요. 예. 94년 10월 10일 날 강량이 하교 중에 유기됐죠. 네, 12시 반에. 예. 예. 그 다음에 10월 12일 날 오전에 그 부산 북부서에서 그 이항수를 검거했어요. 네. 10월 12일 날 밤에 이항의 진술에 의해서 이제 12일 날 밤에 그 이항을 검거하고 그 밤에 12일 날 밤에 강량 시신 발견하고 네. 그 다음에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그날 밤에 남량을 얘기해서 남량도 검거해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새벽에 원 씨하고 옥 씨를 또 검거해요. 네. 13일 날 새벽에. 그리고 19일 날 검찰이 기소합니다. 그 다음에 11월 21일 날 이틀 있다 1차 공판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틀 있다 11월 23일 날 재판부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애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원 씨, 옥 씨에 대한 신체 검증이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 2명이 네. 수사 과정에서 고문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네요. 고문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문이요? 예. 1차 공판이 있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신체 검증 재판부가 해요. 예. 왜? 1차 공판할 때 고문 당했습니다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한테. 예. 그래서 이틀 있다가 신체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27일 날 부산지방 그 변호사회 고문 단이 네. 경찰관 14명을 대검에다 고발합니다. 고문했다고? 네, 독직 폭행으로 고문으로. 여기서부터 사건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한 해가 넘어가서 95년 1월 23일 날 10차 공판. 사실 심리 후에 이제 그때 구형이 됐고요. 네네네. 그때 이제 검찰 구형한 건 당연히 사형하고 무기징역 한 거죠. 아까. 그리고 두 달 있다가 95년 2월 6일 날 검찰이 변론 재개 신청을 하고 선고기를 연기해달라고 그래요. 그 판사한테. 추가로 뭐 더 하겠다. 변호사 측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걸 막 갖다 내니까 그거를 검찰이 반박할 필요가 있겠어. 네, 네. 그러니까 저 선고를 좀 연기해 주세요. 우리가 또 저 추가로 수사할 게 있으니까. 그 원래 구형하고 최후 변론하고 선고가 이제 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근데 그걸 연기시켜달라고. 선고했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은 무죄나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95년 2월 20일 날 13차 공판에서 예. 머리카락의 유전자 감식 결과에 대해서 법정 공방이 일어나요. 이때 그 머리카락이요? 차에서 이제 발견된. 법정 공방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95년 2월 23일 날 그 검찰이 변론 재개 신청을 다시 해요. 또 해요. 아마 네. 이 모발 관련돼서 거기서 검찰이 깨지는 쪽으로 갔었나 봐.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이틀 있다가 변론 재개 신청을 더 해요. 시간 더 벌으려고. 예, 예. 그런데 재판부가 기각해버려. 이제 그만이. 안 받아들여요. 13차례나 했는데 뭘 이런 기각. 그러니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네요. 검찰이 자신만만하면 변론 재개 신청을 다시 할 이유가 없거든.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한테 아무리 봐도 이거 불리하니까. 선고할 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좀 딜레이 좀 시켜달라. 우리가 조사할 게 더 있다. 더 하겠다. 그랬는데 재판부가 기각해버린 거예요. 아. 그리고 95년 12월 8일 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버린 건데 네. 이런 이제 그 수사 경과가 있는데 자세하게 경위로 가볼게요.
최초에 검거한 경찰은 그 이양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그 범인을 검거했죠. 공범들. 그리고 이제 예. 구속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라고 경찰에서 발표를 했냐면 예. 이 사건은 신세대들이 예. 지존파를 모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지존파가 요즘에 나와요. 지존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막 납치해서 이러면서 살해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왔고 사실 이제 잘 사는 부유층 집 자식들이었어요. 공범들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건 관계자들이 부유층 내지는 사회 지도층의 자제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네. 이제 막 언론에서는 도덕적 해이, 뭐를 해줘도 그랬겠네요. 예. 뭐 이런 게 막 목소리가 엄청 컸던 그리고 이제 경찰을 우쭐했었던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이렇게 됐던 건데 그래서 이 검찰에서 이들을 적용한 거는 특가법상의 미성년자 유인 및 살인. 네. 요거는요 특가법 5조의 2항 제2호예요. 다른 거 없죠.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무기 아니면 사형. 사형, 예. 네. 어린애 유인해서 사람 죽이면 무기 아니면 사형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거 그다음에 이제 뭐 업무방해 이제 여기서 업무방해는 뭐였냐면 예. 얘들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학교에서 시험 봤다 그러면서 답안지를 내놨어요. 네. 근데 그 답안지를 영문 타자 답안지인데 이걸 친구들이 대신해 가지고 써서 학교에 제출했다 하는 걸로 해갖고 업무방해로 본 거예요. 그죠. 고1만 놓고 보면 학교에다가 뭐 안 좋은 일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거 관련돼서 업무방해로. 업무방해다. 그러니까 지네들 알리바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있다는 걸 성립시키기 위해서 시험 봤다라고 그게 뻥친 남양 거예요. 얘기 같습니다. 비서과 남양. 예. 그랬네요. 그거 이제 업무방해하고 사체 숨겼으니까 사체 은닉 혐의도 들어가겠죠. 네. 뭐 요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나 이제 부산지방법원 95년 2월 24일 날 부산지방법원 제1심에서 부장판사가 박태범이에요. 박태범.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1심을 하고 있는데 네. 이때 이 재판 과정에서 그 뭐 이양수는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뭐 부인하면 안 시신이 되니까. 이미 뭐 발견이 됐어요. 나머지 3명 가족하고 친구들은 무작정 알리바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거긴 그때 아니다, 아니었다. 거기 없었다.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검찰이 변론기일 재개 신청한 거예요. 네네. 검찰이 불안한 거예요. 이 경찰에서 수사 이거 잘못한 것 같거든. 예. 그래서 구속기간 연장을 하면서 예. 보강 수사를 또 검찰이 진행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더니 결국 보니까 경찰 맞는 얘기가 것 같아. 맞다고 판단해가지고 네. 4명을 모두 진범으로 구속 기소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때도 한번 덜커덕 걸린 게 있었던 거야. 내가 볼 뭐가 때는. 조금 뭔가 이상한 거 이게. 하여튼 이렇게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얘네들 알리바이 자료를 뭐 사진이니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걸 막 다 갖다 제출한단 말이야. 네. 아까 뭐 영문 타자 답안지 뭐 이런 거 막 예, 제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다 그 시간대 하는 증인들이 한 50명 됐어요 또. 이 세 명 다 3명에 대해서. 동틀면 그러니까 잘 사는 집이라 엄청 찾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증인도. 예, 이 증인이 진짜 하는 얘기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알 길이 없는 거고. 없는 거지만 하여튼 어쨌든 엄청 찾은 것 같습니다. 증인을. 같이 있었다, 뭐 같이 차 마셨다, 같이 학교에 뭐 있었다, 강의를 들었다, 뭐 막 이런 얘기들이요. 심지어는 뭐 영문 타자 답안지도 친구가 대신 제출해 준 거는 딱 걸렸잖아요. 예. 뭐 이런 거 등등. 그러니까 뭐 증인도 한 50명 세우고 뭐 각종 뭐 비디오 테이프 사진 뭐 이런 걸 갖다 들이대니까 이 3명에 대해서 뭐 재판부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무죄 선고하고 석방해 버리는 거거든요. 네. 뭐 이양 같은 경우야 사촌 동생을 살해한 점이 인정되고 인륜에 비추어서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땡친 건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거예요. 뭐예요? 원종성이 프라이드 차에서 발견된 아까. 머리카락이 예. 강주영이에요. 예. 강량의 머리카락으로 볼 수 없다고 그 재판부는 얘기를 했는데 왜요? 이거는 서울대 법의학교실 이정빈 교수는 맞다고 그랬거든요. 강량 거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아니라고 아니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DNA 관련된 논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때 네. 내가 볼 때 진짜 이 사건은 검경 이거 두 기관의 다툼 때문에 해결 못한 거 이거. 왜 어떤 일이 그때요. 있었어요? DNA 유전자 은행 유치를 놓고 검찰하고 경찰이 싸울 때입니다.
어느 쪽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지금 저 유전자은행 두 개잖아요. 대검에 가지고 있고 국가수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이즈음에 유전자 정보은행 유치를 놓고 검찰하고 국가수가 줄다리기 하는, 엄밀히 얘기하면 국가수는 경찰 쪽이고 줄다리기 하던 상태예요. 어디가 갖고 가느냐. 그래서 원래는 경찰에서 그 저 수집한 머리카락을 보통 국가수가 먼저 국가수로 갖고 가죠. 보냈어. 예, 예. 그래서 국가수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예. 검찰이 예. 그 사건 모발 감정 중단. 하지 마시오. 하지 마. 우리가 가져갈 거야. 우리가 할 거야. 아, 그리고 가져가 DNA 버렸어요. 그 유전자 은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가지고 갔어. 예. 그 수사관 시켜서 싹 가져갔어. 가져가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DNA 핵 그 저 추출을 하는데 네. DNA 핵 추출이네 추출. 예. 이거에 실패를 했어요. 아, 그걸 실패를 해버려요.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국과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강양 사건하고 이거 그 북부서로부터 이 저 차에서 수거된 모발 64개를 받았대요. 네. 그래서 혈액형 검사를 마치고 예. 모근의 핵 유전자를 추출하려고 했으나 예. 그러니까 모근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네요. 모근의 핵 유전자를 추출하려고 하는데 예. 부산지검으로부터 분석 중단하라는 전화가 오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상경한 검찰청 직원이 모발을 달라고 그래서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는데 가져갔구나. 그걸 가져가서 얘들은 핵 실패했어요. 추출하는데 네. 실패를 해버린 거야 검찰에서. 아이고. 왜? 그 부산지검은 모발 64개를 대검 유전자 분석실로 옮겨서 핵 DNA를 추출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참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수 얘기는 그거야. 우리가 하려고 모근이 있는 게 있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가져갔다. 검찰에서 그만하라고 그러더니 홀랑 뺏어가더니 가져가고 결국 실패했다. 지들이 핵 추출하는데 실패를 해버렸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게 안 되니까 서울대 법의학교실에다가 증거력이 약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의뢰해가지고 이정민 교수님이 그걸로 이제 그 범인 맞다고 한 거거든요. 이게 모근 핵 유전자 추출하는 건 이제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NA. 그 네. 미토콘드리아 DNA는 이제 뭐 성별이나 겨우 볼라나? 그러니까요. 이 정보가 이제 많이 확인이 된 부분이 적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국가수에서는 감정이 많죠. 그렇네요. 이거 우리가 다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자기들은 그거 국가수에서는 64개 줬다고 그러는데 예. 우리 64개 받은 게 아니고 32개래. 아, 뭐 여기서도 말이 누가 달라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딱 절반이네요. 우리가 받은 건 32개였고 예. 여기에서 핵 DNA를 분리할 수 있을 정도의 모근 가진 모발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국과수는 아까 64개. 64개고 모근에서 핵 유전자를 추출하려고 했는데 예. 가져갔다 그랬잖아. 근데 얘들은 핵 DNA를 분리할 정도의 모근 가진 모발은 하나도 없었대. 가져간 쪽에서는 또. 32개만 받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변에서 그런 거지. 핵 DNA 그 추출하려다가 실패하니까 예. 그거 은폐하려고 저 검찰 측에서 거짓말하는 거다. 애초부터 예. 모근이 없었다. 받아왔을 때부터. 이렇게 국과수에서는 검찰청 직원한테 인수증 받고 64점 64개. 넘겨줄 때 네. 모근이 붙어 있는 모발은 절반 정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32개 네. 정도는 돼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국과수에서 분석했다라면 적어도 핵 DNA 세 종류 이상은 검출했을 거라는 거요. 국과수에서는. 네네네. 그런데 얘들이 가져가고 아예 실패해버린 거야.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때 대검의 그 DNA 유전자 기술은 국과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돼 그때.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그 국가수에서는 이 핵 DNA 이 추출하는 거 업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국과수는 55년부터 모발 감정을 해오다가 예. 91년 8월 달부터 유전자 감식을 실시를 했어요. 그럼 이미 앞서간 거예요. 막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건데. 이미 축적된 노하우가 나름대로 있었던 거예요. 국과수는. 예. 그런데 이제 아예 분석 경험이 없는 대검에서 핵 DNA를 가져가갖고 실패한 건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국과수에서. 국가수도 결국 처음에는 뭐 네. 이렇게 그런 시행착오 그러면 이 있었을 사건은 아주 과학적 증거 결정적인 거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참. 아니 그렇네요. 그냥 그 원 씨 차에서 애 머리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뭐 알리바이고 뭐고 뭐 얘기할 게 있어요? 상관이 전혀 없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는 애가 어쨌든 그 차에 탄 건 맞을 거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그래서 이거는 양 기관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겠어요. 참. 이거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얘들 뭐 그 부인을 하건 말건 이제 그 기소해서 재판에 회부했기 때문에 현장 검증 당연히 시켰을 거 아니에요. 네네. 현장 검증은 94년 10월 17일 날 했어요. 네. 오후 2시에 이제 부산지검 김재경 검사 지휘하에 이게 그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이 검증에서 강량이 피살된 장소가 또 부산 중구 부산은행 부평동 지점 옆골목이라는 게 또 밝혀져 가지고 처음에 진술했던 내용하고 이게 또 달라져서 그렇네요. 예, 좀 답답하게 좀 된 부분이 있고요. 10월 10일 날 12시 30분에 이제 그 얘 만나서 유인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예. 그다음에 그 이양수가 원종성이 등 공범 3명한테 강량을 인계하고 네. 부산 북구 삼락동 낙동강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남양이 미리 구입한 노끈으로 강량의 손발을 묶고 네. 그다음에 강량이 울면서 보채니까 테이프로 입을 봉한 거 이것도 재현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협박 전화를 걸기 전에 부산 중구 신창동 그 상호가 화가의 딸인가 봐. 커피숍 이름이 예. 예, 화가의 딸 커피숍에서 몸값을 놓고 이제 원 씨하고 옥 씨간에 예. 신랑이 그때 200만 원으로 결정하는 거. 이것도 현장 검증을 지들끼리 해요. 네. 그다음에 남자 범인들이 애는 그냥 돌려 보내자. 예. 그랬더니 이 남양 있잖아 비서과 1학년. 예. 남양이 우리 얼굴 알기 때문에 안 돼. 곤란해. 죽여야 돼. 이랬다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부산 중구 부평동 부산은행 부평동 지점 옆길에 차를 세우고 남양 이양이 차 뒤에서 망보고 여자 2명이. 예. 원 씨가 강량을 목졸라서 살해하고 옥 씨와 함께 보자기로 이렇게 시체를 싸는 장면을 재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들은 각각 헤어진 뒤에 이양과 원 씨가 시체를 그 이양의 집 옥상으로 갖다 놓고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원종성이하고 이양이 연인 관계 같아. 그랬나 보죠. 예. 그래서 이양수 그 집에 그 옥상으로 갖다 놓고 네. 장독대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유기를 해놨는데 이양이 그걸 다시 시신을 방 안으로 옮겨놓은 옮기는 거예요? 장면까지 재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장 검증을 다 한 이후에 예. 이제 전부 부인한 거지. 그러면서 갑자기? 예. 고문에 의해서 자백한 것이다. 우리는 안 했는데 네. 고문에 의해서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니까 검찰이 당연히 항소하겠죠. 하겠죠. 그래서 그 이때 이제 변호인 측이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통화 기록 및 증인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알리바이도 성립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남양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식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냐면 네. 남양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강량을 살해한 시간을 10월 10일 17시 30분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에 나는 친구하고 통화했다. 네. 어떤 통화냐면 10월 10일 날 17시 30분 16초부터 31분 40초까지 남양은 부산 남포동에 있는 에밀 커피숍에서 있으면서 중구 부평동 가위손 미용실에 있던 친구하고 통화했다. 이런 내용을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살해 시간이 17시 30분으로 딱 특정이 되니까 네. 그 시기에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만 밝히면 되잖아. 알리바이를. 그렇네요. 예. 그래서 남양 같은 경우는 요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살해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으면 요거 별반 차이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17시 30분으로 딱 단정져 버리니까 17시 30분에 있었던 장소가 딱 나와버리면서 무죄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살해했다는 장소가 그 부평동 그러니까요. 부평동인데 네. 지금 얘는 지금 남포동에 있었다라고 그런 주장을 얘기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부평동에서 남평동까지 얼마나 걸리려는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사망 추정 시간 뭐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정도는 날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특정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하니까 재판부에서는 그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거는 거의 신적 경지를 요구해요. 딱 자르라는 거예요. 몇 시. 예. 오차 나면 그건 신빙성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남양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예. 끝난 거예요. 네. 이때도요. 네. 이거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갈렸어요. 이게 합의부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세 명이 하는데 예. 이 세 명이 투표합니다. 투표. 이제 3인이니까 2대 1로 나오겠죠. 2대 1이 나옵니다. 예, 예. 투표에 의해서 2대 1로 무죄가 난 거예요. 그 중에 한 판사 같은 경우는 쟤들이 제시한 이 동영상 사진 네. 알리바이 이거 다 조작한 거다. 아 예. 저거 인정하면 안 된다. 쟤들 범인 맞다. 이렇게 시종일관 본 거고요. 네. 나머지 두 명은 그래도 인정 못한다. 안 알리바이 된다. 성립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판결을 하기 전에 박태범 부장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옷을 벗을 각오로 임한다. 이 옷을 벗을 각오로 임한다는 건 뭐냐면 예. 합의부 사건에서 합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2대 1인지 3대 0인지 이런 거는 어떻게, 절대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 1이라는 합의부 내용을 내가 공개하면서 옷 벗을 각오로 각오로. 내가 이거 한다. 그러면서 이번 선고는 재판부의 3인의 일치된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을 담당한 3명의 판사 중 1명, 그 사람은 피고인 전원이 유죄라는 의견을 일관되게 밝혔고 네. 결국 표결을 내가지고 2대 1로 무죄가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좀 시사하는 게 상당히 많죠. 이 사건은. 그렇네요. 예. 이게 1심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1심 때부터 논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검찰이 항소해가지고 항소심을 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산 고등법원에서 95년 8월 3일 날 이제 항소심을 하는데 이때 이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예. 이항수는 깎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예. 1심에서 실수한 게 있어요. 뭐요? 1심에서 이항수를 사형 사형. 선고했잖아요. 예. 근데 이항수는 그때 미성년자예요. 아, 그러면 사형 원래 미성년자한테는 그러니까 사형 선고 안 하거든요. 거의 잘 안 하죠.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근데 1심에서 이항수한테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괘씸하다 그게 이제 이래가지고. 2심에서 발견돼 갖고 무기징역으로 까병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여전히 무죄가 된 거고. 아, 계속 무죄를 받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니 그러니까 1심에서 2대 1이 돼 가지고 무죄가 되면서부터는 일사천리로 무죄. 그다음에 대법원이 95년 12월 8일 날 대법원에서 네. 역시 이항수는 무기징역, 나머지는 무죄. 그러자 이제 이 무죄를 받은 3명이 예.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아, 자기는 억울한 사람들 이렇게 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제 조금 이따 승소해요. 아, 승소해요? 승소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승소합니다. 결국은 증거가 없으면 무죄 받았으니까요. 무죄 뭐 받았으니까. 확정이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 이제 쭉 보면 의혹을 한번 돌아보자고. 의혹을. 네네네. 이 지금 이항수라는 이 여자애가 이종 사촌 언니가 예. 언론하고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요? 내가 입을 열면 사람들 전부 다친다. 아, 제가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어쨌든 지금 이항수는 본인이 이제 죄를 받은 건 맞잖아요. 부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3명도 지 스스로 밝혔고. 그러면 이 사실의 진위를 알 거 아니에요, 얘는. 알죠. 얘는 알죠. 이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얘는 알아요. 얘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내가 말하면 여러 사람 다친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의 성격을 보더라도 절대 이양 혼자서 이 범행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공범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양이 누군가 자기 공범을 안 밝힌 거예요. 예. 지가 밝혔던 3사람은 다 무죄로 아니라고. 빠져나갔는데. 예, 예. 그러면 이양이 지금이라도 이 사촌 동생이잖아.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끝까지 쟤들이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하든지. 예. 아니면 다른 공범이 있으면 아니라고. 다른 공범 예. 내든지. 예. 이래야 되는데
내가 입을 열으면 여러 사람 다친다 이러고 뻗대고 앉아 있는 뭔 거고. 소리예요 그게? 이거 웃기는 거죠. 어? 예. 이거는 절대로 이양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범행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위치도 이게 막 이동해서 다니고 여자 혼자 10살짜리 가능하지 애를 않아요. 힘들죠. 예.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이양은 분명히 연결돼 있잖아요. 자기 안방에서 애 시신 그러니까요. 발견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는 분명히 안단 말이야. 알죠.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아마 요거 관련돼서 담당해 가서 가끔씩 가나 보더라고. 이게 너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심경의 변화가 있나 해서 이야기해줄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사도 하고 하나 봐. 예, 예. 근데 여전히 신경 변화가 없대요 지금.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원종성이 남 그다음에 뭐 옥 아니면 예. 그럼 누구냐? 글쎄 이건 너 말이야. 혼자 한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너 혼자 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걔들 세 명이 아니라면 네가 처음에 예. 공범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남 진짜 너를 진짜 도와준 그 사람을 얘기해 주라 말을 안 한다는 거야. 와, 근데 지금 내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양이. 그러니까요. 응? 자기는 어차피 옥살이가 확정이고 무기징역으로 확정됐잖아. 확정이고 자기 사촌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공범들이 뭐 얼마나 자기랑 뭐 언제 알아봤다고 이럴까요? 그냥 저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내가 입을 열으면 여러 사람 다친다는 주장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난 이 양 이거 참 어떻게 설득해야지 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수사는 실패했냐 성공했냐 반쪽에 반쪽. 내가 볼 때는 실패한 수사입니다 이거. 반쪽.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건의 성격상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사건인데 예. 한 사람밖에 못 잡았어. 못 잡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풀려났으니까 네. 그러면 이건 반쪽 검거지 반쪽 검거. 그 실패한 수사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또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게 고문을 했느냐? 맞아요. 아까 그 남자 이게 2명. 중요하거든요. 예. 고문 경찰관 처리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문이 밝혀지면 제가 진범이라도 부인하면 무죄예요. 그렇죠. 고문 위법 증거. 위법. 예. 그냥 뭐 저놈이 명백히 증인이라고 누가 봐도 증인인데 내가 때려가지고 자백받았잖아요. 예. 때려서 했습니다 하고 까면은 방법 없어요. 무죄예요 무죄. 예. 그건 사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진범점거 버리는 거. 예. 고문 사실 밝혀지면 뭐 무작정 무죄니까. 이게 고문 경찰관에 대해서 부산지방 변호사회에 인권위원회가 있대요. 예. 예. 거기서 무대기로 붙어가지고 진상 조사를 했어요. 예. 이 사건 할 때. 내가 볼 때 이 가족들이 상당히 센 사람들이었던 거 분명한 것 같아. 그런가 사회 보네요. 지도층 인사에다가. 예. 그래가지고 14명의 수사관을 검찰에도 고발합니다. 예. 경찰 14명을 검찰에 고발을 해요. 예. 그 바람에 그 중에서 14명 중에서 허땡땡 경장은 구속됩니다. 오. 그러니까 예. 고문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 자격정지 3년 받아요. 얘는 인생 끝난 거예요 경찰로서. 그렇네요. 그다음에 손모 경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돼요. 그리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받습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적어도 4명은 명. 고문에 개입한 걸로 맞다는 밝혀진 거죠. 거네요. 맞다는 거죠. 예. 그러면 경찰이 고문한 게 4명이 고문한 게 14명 중에 뭐 10명은 빠져나간 것 같은데 예. 4명이 고문한 게 명백하다면 이 사건은 무죄예요. 날 수밖에 없네요. 네, 무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맨날 형법에 나오잖아요. 위법 증거 수집 배제 원칙. 그다음에 독직 폭행, 응. 고문 가혹행위.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상당히 사건 자체도 아리까리해가지고 저 힘든 상황인데 왜 고문까지 해가지고. 아유, 그러게요 말이에요. 아니 이미 확실한 범인이 잡혔고 이 양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불었잖아요. 다 풀었잖아. 그러면 그 사실만으로도 잘 가지고 어떻게 신문을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근데 그냥 고문을 무대기로 이제 막 그냥 뭐 동영상도 오고 막 하다못해 영문타자 그 시험지. 답안지 그까지 제출하고 막 이럴 정도가 되니까 엄청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붙어갖고 빵빵하게. 그 방대하게 아마 증거 수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변호사들이 가지고 온 알리바이 증거를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작됐다고 깨야 되는데 그렇죠. 다 깨지를 못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공수가 전환된 겁니다. 그렇네요. 예.
공격과 이게 검찰이 대체로 공격하고 변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가 막 수집해 갖고 와서 이거 알리바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거를 검찰에서 깨줘야 되는데 이걸 다 털지를 못하고 물론 이 중에는 털은 게 있어요. 답안지 같은 거. 뭐 몇 개는 털은 게 있어요. 그랬겠죠. 그런데 그래도 전체를 다 털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온 걸 네. 결국 무죄란 거. 아니 그러니까 근데 또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작정하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뭐 증인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증인이 50명. 그러면 그 증인들이 뭐 다 거짓말 하는 거냐? 이거 어떻게 밝혀낼 거냐고. 답답한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여도 경찰 입장에서는 공범 진술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범들의 진술 받은 거에 대한 알리바이를 대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알리바이를 가져오면 그 알리바이를 깨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화가 나니까 때린 거예요. 그 안 되죠. 자꾸 가져오니까 때린 거야. 네. 헛소리 하지 말고 그 불어. 새끼 때린 거야. 알리바이 자꾸 나 거기 없었어요. 이 알리바이 저 알리바이 물론 그 중에 이제 뭐 그 답안지 같은 거 가짜인 거짓말 거. 답안지가 몇 개 들어오고 하니까 이 새끼들 끝까지 조작해 갖고 오리발 깔라고 그러네. 하고 그게 때린 때리는 거란 거야. 말이야. 예. 그 순간 이 게임 끝난 거야 이 사건은.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그냥 그 물고 늘어져야 되거든요. 아닌지 또 다 배제하고 그러면 제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그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마마 근데 이유 야르먹노라고 피의자라도 주먹질하면 뭐 경찰관이 자격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된 거고요. 네. 여기 보면 비디오 테이프 원종성이가 제출한 그 비디오 테이프 있어요. 네. 범행 그 모의했다는 그날 오후에 자기는 대구에 있는 모 유치원 운동회에 참석했다. 그러면서 비디오 테이프 그 촬영된 거를 제출을 했어요. 예. 뭐 그다음에 뭐 사진도 27장 대구에서 있었던 있었다. 사진이라면서 27장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예. 검찰에서는 그 중에 한 장만 합성된 조작된 사진이라고 한 장만 밝혔어요. 그러면서 27장 전체가 이게 조작됐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안 먹힌 거죠. 안 맥힌 거지 이게. 그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 사건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좀 내가 이 사건을 선정한 이유가 경찰이나 수사기관 다 똑같이 수사하는 쪽에서 명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드리고 사람 때리면 안 유죄 절대 못 받아요. 예. 이유 야르막론하고 이 판결을 통해서 본 그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좀 보면 반성을 좀 해보면 피고인 3명이 경찰하고 검찰에 자백한 진술은 이거는 법정에서 자기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요. 예. 그냥 그걸로 이렇게 뒤집어지고 자 경찰에서 너 판사가 물어봐요. 너 경찰하고 그 검사한테 네가 했다고 자백했지? 그거 사실 맞아? 아니요. 그러니까 시정일관 맞다고 해가지고 넘어간 놈이 재판하는데 거기서 아니요. 판사 앞에서는 아니에요. 나 고문당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이래버리면 일단 이제 그 검찰과 경찰의 조서는 다 무효가 돼버려 무효. 증거 그리고 능력이. 이제 저 법정에서 이제 가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가혹행위가 나버리니까 아까 신체 감정했잖아요. 때린 거 네, 그대로 네. 있다가 가서 보니까 멍드는 거 이런 게 있었던 있었는 거야. 모양이에요. 그게 딱 걸려드는 거야 이게 신체 감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자꾸 알리바이 갖고 오니까 화가 나갖고. 자꾸 알리바이 갖고 오니까 한 개 정도 2개 정도니까 분명히 거짓말인 게 드러나 보여. 예. 그러니까 화났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래가지고 가혹행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 하더라고. 50명 이상이 와가지고 알리바이를 입증해 주는데 대책이 없더라는 거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저 입증을 네. 많이 해주는 증인이 많이 쓰는 것도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3명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주는 사람이 전부 합쳐서 50명이 넘어. 그럼 인당 지금 거의 뭐 15명 이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알리바이 입증해 주는 거 재판장 가갖고 손 들고 선사하고 한 사람 하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증인으로 쓰는 거. 예. 근데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50여 명이 와가지고 알리바이 입증해 줬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예. 그 뭐 사진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막 내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그러겠지. 사진하고 비디오 테이프는 네가 다 조작이다. 예. 이거 만들어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저 원씨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 옆에 있던 사람 그럼 증인으로 불러봐. 삼을게. 응. 그 증인이 와고 여기 있었어요. 맞아요. 이 저랑 사진. 같이 있었어요. 응.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볼 때는 사진 비디오 테이프 요거 관련돼서도 과학적인 어떤 그 저게 없는 거야. 그러게요. 지금 같으면 그게 잘 뭐 없습니다. 조작이 이거 된 조작 못 합니다, 건지 이거. 뭔지 다 알 텐데. 못하죠 이거 절대로 그리고 못합니다. 이게 만약에 뭐 이 당시에는 그게 이제 불분명했고 모호했고 또 이제 뭐 비싼 비용이면 충분히 또 가능도 했을 거고요. 94년도라서 예. 비디오 테이프가 조작됐다거나 사진이 조작된 거를 명백하게 밝혀내기가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주 뭐 잘 그냥 없습니다, 뭐 지금은. 하늘 탈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빈 교수님이 그 머리카락 감정 결과 네. 이거 이제 맞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법정에서는 부인했어요. 그걸로 동일인인지 판단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봐버린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판사가 할 말 없으니까 이정빈 교수님이 강량 머리카락이라고 얘기했잖아. 예. 근데 이걸로 이 강량 거라고 모근도 없는데 강량 거라고 당신이 단정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고 게다가 이것만 갖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피고인들이 범행 차량에 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그 당시에 남양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거기에. 그 강량 것도 있고 섞여 있는데 예, 예. 그 차에서 발견된 그 머리카락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게 꼭 그 범행 당시에 남양이 탔던 거냐 그 전에 탔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전에 탔다가 떨어진 걸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요. 아니 뭐 말은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말하는 거를 아주 예. 아니 판사가 변호사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무슨 뭐 하여튼 그렇게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래. 그 여기 떨어져 있는 64개 중에서 보니까 남양 것도 있고 원종성이 것도 있고 옥도 예. 있고 이도 있어. 예. 또 강량 것도 있고 예. 추정되는 거. 근데 아마 이정빈 교수님이 그 동일성으로 해준 거는 뭐 이양수 것도 있고 다 뭐 있겠죠. 있겠지. 예, 예. 그거를 딱 해서 갖다 주면서 이 차 탔으니까 그 안에서 범행을 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이정빈 교수님 맞다 얘들. 이제 공범이니까 같이 한 거기에 차에 탔어 한 차에 거기서 있었다. 떨어진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 예,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판사 얘기는 아이 그날 타서 떨어진 건지 그 전에 그 차 타고 다니면서 거기 떨어진 건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맞는 말이긴 한데요. 예. 다행 황 판사 유죄라고 생각하는 황 판사 그분만큼은 얘들이 제시한 알리바이, 통화 기록, 사진 전부 조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예. 얘들 4명을 갖다 놓고 각각 분리신문에서 물어보면 예. 증인들 간의 진술이 다 엇갈린대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래서 얘들이 말하는 알리바이 이거 신빙성 없다고 본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유죄라고 본 황 판사님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제가 뭐 원이라고 치면 뭐 저 그 사진을 냈어. 그럼 저 거기 있었어요. 하면 저 갑돌이랑 그때 한 3시쯤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갑돌이 불러다가 물어보면 같이 있었어요라고 말은 하나 1시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 다른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 분리해서 물어보면 안 맞는 안 맞아. 그러니까 황 판사는 얘들 다 범인이다 이거야. 얘들이 제출한 알리바이 그다음에 통화 기록, 네. 사진 이거 다 조작이다. 얘들 범인 맞다. 네, 요렇게 황 판사는 이제 본 건데 뭐 그래서 투표하니까 2대1로 진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황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정빈 교수가 13차 공판에서 제시했던 차 안에서 발견된 강주영양 머리카락 6개, 네. 6올에 대한 유전자 감정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맞다고 본 강량이 거예요. 이 차에 탄 게 맞다. 맞다. 근데 이정빈 교수도 부인당하죠, 그게. 근데 박 판사하고 이제 그 나머지 한 한 명? 판사는 이제 어떤 문제를 삼냐면 예. 나 이게 증거 이게 뭐라고 이게 설명해야 되나? 뭔데요? 수거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야. 64개를 수거를 했는데 예. 좋아. 그럼 저 이정빈 교수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이 차에서 발견된 64개 중에 6오라기가 강량 거라고 치자. 네. 그럼 강량이 탔다고 치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요? 절차 때문에 안 된다 이거야. 무슨 절차? 무슨 어떤 절차냐면 절차요? 예. 북부경찰서 형사들이 10월 13일 날 그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모바일을 채취할 때 예.
입회를 누구로 시키냐면 그 경찰서 출입기자 4명을 데려다 놓고 시켰어. 출입기자들 입회를 시켜놓고 네. 차를 열어서 그 안에서 모발을 제출을 해. 그래서 64개를 제출을 한 거야. 네네네. 근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변호인이나 그렇죠. 피고인 측. 피고인 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지. 어쨌든 피고인 측 누군가가 이 그렇지. 보는 앞에서 근데 해야 된다는 무슨 거죠. 저 출입기자 4명 갖다 놓고 했냐. 왜 이건 이렇게 이 절차에서부터 니네는 이게 경찰이 아주 잘못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는 맞는데. 맞아요. 이거 그 출입기자 4명 보는 앞에서 그거 채취했다? 이거는 절차상 안 된다. 안 되죠.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을 그 입회하에 그 했어야지. 네네. 그래서 그거 못 믿고 그 다음에 보관에도 문제가 있다. 보관에도. 왜요? 예. 64개를 거기서 채취를 했으면 예. 그 즉시 그거를 그 보관 신청을 증거 법원에다 보관.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딱 보관을 해야 된다. 이거 증거로서. 네네네. 증거 근데 보관해야지. 형사기 사무실 서랍 속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뭐 거기서 그럼 바꿔치기 당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바꿔치기 당해서 그 강량껏 니네들이 몰래 갖다 넣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예. 6 그 올이 강량으로 나왔잖아. 예. 그거 형사 니네들이 갖고 있다가 거기다가 섞은 걸지도 모르지 않냐. 그런 왜?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지. 수집을 했으면 법원에다가 수집을 예. 한 거를 그대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어디다 둬라. 그래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안전한데 왜 그걸 형사기 사무실 형사 책상에 넣어놔. 그 사이에 니들이 강량껏 주워다가 여기 넣는지 어떻게 알아. 그 소리야. 조작의 이거 가능성이 명심해야 있다. 돼요. 우리 방송 보는 우리 형사들. 지금 우리 방송 보는 형사들 오늘 아마 방송 들은 것 중에서 이것만 명심하면 진짜 큰 수덕 올린 겁니다. 애초부터 채취할 때도 예. 변호인이나 피고인 가족 입회해야 하는 거 이거 분명해요. 네, 그리고 네. 전 과정 영상 녹화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관할 때는 반드시 그 채취한 거는 공식적으로 법원에 보고해가지고 법원에다 신청해서 법원이 갖고라든지 어디로 두라든지 이게 예. 있을 거예요. 그 조치에 따라서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채취한 거를 형사기 사적으로 서랍에 갖고 넣으면 있었다. 조작할 내가 가능성이 생각할 때 있다. 기분 나쁜 얘기지만 유추하면 이거야. 형사 이 새끼들이 강량껏 집에 가서 머리카락 대여섯 개 주워갖고, 주워다가 여기다 넣었을 거야. 이 소리야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러니까 강량 머리카락이라는 게 차 안에서 발견된 게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인정을 그 차에 탄 못한다. 거 분명하단 말이야 강량이. 그러게요. 6올이 분명하다면 이건. 그러니까요. 그 출입기자 4명이 경찰하고 짜고 그거를 다른 거 하는 거를 채취하는 거를 감시 안 했을 건 아니잖아. 그렇죠. 사실은 예. 법적 자격은 없지만 입회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요. 출입기자 4명이 눈 부릅뜨고 봤을 거예요. 채취하는 거. 만약에 설령 막말로 경찰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거 가만히 있죠. 얼마나 기사거리예요? 얼마나 큰 기사거리예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걸. 그래서 출입기자가 법적 자격은 없지만 출입기자가 눈 똑바로 뜨는 데서 64개를 가져왔다면 예. 그중에 6개 그 머리카락이 강량 거라면 강량은 그 차 탄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했다. 추출을 했고 보관도 보관도 허술하게 해서 갖다 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성은 수사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할 말이 없어 예, 이거 맞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에요. 말이 없어 예. 수사기관에서. 그래서 깨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긴가민가 할 때 아시다시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피고인의 이득으로 해석하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고요. 예. 그래서 참 이 사건은 저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게 교수님 그러면 이 측이나 저 측이나 지금 증거가 다 못 믿는 막 그런 다 의심스러운 겁니다. 변호인 측이든 검사 측이든 사실 변호인이 막 우르르 갖다 놓은 알리바이도 이거 그 황 판사님이 얘기했던 네. 것처럼 이거 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네. 있고 경찰에서 한 것도 절차 위반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또 상황인 거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고. 검찰이나 변호인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는 다 의심스러운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러면은 돼버렸네요. 어느 쪽으로 해석해요? 피고인의 피고인한테 이득으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예. 해석해버려서 무죄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고문했다는 사실이 나오면서부터 애초부터 끝나버렸어요. 이미 불리한 게임이었어요. 예, 예. 그 안춘호 검사가 그 당시 담당 검사인데 이런 얘기했어요.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 예.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많은 교훈을 주었다. 우리한테. 우선 강압적인 참고인 소환 조사는 자충수를 두는 것과 다름없음을 깨달았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네네네. 검사나 그때 수사기관은 분명히 얘들 범인이라고 본 거예요. 네, 딱 확정. 지금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강압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놓쳤다. 결국은 무죄 떨어지게 만들어 버렸다. 예. 이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법상으로는 명백히 대법원까지 가갖고 3명은 무죄로 나갔기 때문에 네. 무죄입니다. 네. 무죄고 국가에다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서 승소했으니까 네. 그분들은 억울한 사람이라고 법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나 그 당시 참여했던 형사들이나 이 사람들은 과연 그들이 무죄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 자신은 알겠지. 그래요. 본인들은 알겠죠. 예, 이런 말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판단은 각자의 몫이 되겠고요. 네. 제일 아쉬운 거는 이양의 어떤 변화예요. 그러게요. 왜 말을 안 할까요? 분명히 이양은 알 겁니다. 알죠. 100% 알죠. 이양은 이거 절대로 혼자서 범행할 수 없는 범행이기 때문에 예. 이향수의 이름도 향수. 네네. 이향수는 알 거예요. 진짜 이들이 범인이지 아니면 다른 그 공범이 있는지. 네네. 왜 그거 말 안 하냐고. 사촌 동생인데. 제 말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형사가 한참 이향수를 찾아서 네. 만나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걸 봐서는 끝끝내 말을 안 할 심산인가 보죠. 포기가 된 것 같아요. 담당 형사도.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 그들이 범인이기 때문에. 다만 증거가 없어서 제대로 무죄가 나간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더 이상 수사 재개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사건도 그런 부류에 속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 사건이 3명이 혼자서는 못하면 한 사람만 잡았으면 나머지 공범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해야 되잖아.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더 이상 수사 안 할 거예요, 이 사건은. 이 무죄 받은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더 수사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피해자는 죽어서 피해, 또 이렇게 밝히지 못해서 피해자만 피해 보는 거죠, 말 그대로. 너무 갑갑한 사건이네요. 이거 어린애가 10살 10년 살려고 이 세상에 왔다가 그 언니에 의해서 비참하게 세상을 하직한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주는 거 진짜 명심해야 돼, 명심. 특히 우리 수사관들이 많이 들으니까 네. 명심해야 되는 거. 위법성 증거 수집의 원칙 잘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절차 잘 지켜야 되고 아까 머리카락 채취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잘해야 되고 맞아요. 입회 관계, 네. 보관 관계 이런 거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94년도라서 그 편집하고 저장하고 조작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기라 예.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거 택도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 시대 때 가능했던 그 조작처럼 우리 지금 세대 때도 또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뭐가 분명히 나올지 있을 모르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라도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명심이 있으면 안 돼요. 형사는 예단하면 안 돼요. 예단하면. 얘가 범인이라고 100% 인정이 돼도 그래도 혹시라도 아닐 수 있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거 마음 놓고 해도 이 새끼 100% 범인이니까. 이제 끝났네. 그러니까 이 새끼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간간이 있긴 있어요. 야, 그래도 요 시대 있더라고요. 때 간간이 근데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내가 볼 때 우발적이에요. 욱해가지고 너무 못 참아서. 이제 그런데 그마저도 하면 절대 안 된다. 안 되죠. 어떤 경우라도 맞아요. 그 사건 망가뜨리는 거야. 본인은 망가지는 건 둘째치고 사건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다뤘던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현직들한테 그렇네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 절차 잘 지키고 수사할 때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요 정도씩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